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시장이 윈도우 드레싱 얘기 드리면서 8월달 보시면 8월 윈도우 드레싱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고배당주 그러니까 이쪽을 좀 들어 올렸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시장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올리고 에코프로뱀 녹이고 리튬 테마주 죽이고 로봇 테마주 올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장 열리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철학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항상 공감하는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심리가 90%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80%, 70%. 제가 봤을 때 뭐 7, 80% 이상은 일단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나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워낙 가치 투자자 스타일인데 그 가치 투자자들도 심리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도 2차 전지의 가장 큰 악재가 뭘까요? 그리고 로봇 테마주의 가장 큰 호재는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거든요. 2차 전지의 가장 큰 악재는 뭐죠? 지금 주가가 하락한다. 굉장히 심플하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안 올라가네. 얘는 안 올라가네. 반대로 로봇 테마주의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조고 두산 시총이 2조 4천억 6백억까지 올랐네요. 근데 이 두산이라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걸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된다고 해서 8만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15만원. 뭐 그냥 삽시간에 77%가 상승해버렸습니다. 이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심리죠, 심리. 네. 이 주식은 올라간다. 사람들이 산다. 앞으로 전도유망하다 라는 어떤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로봇은 발전한다. 우리 실생활에 두산 로보틱스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두산은 지주사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못 사니까 두산이라도 사놓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못 사니까 카카오라도 사두자. 그렇게 카카오가 미친듯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정작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72%입니다. 이게 심리죠. 기대하는 감정. 반대로 또 실망하는 감정. 자, 상장을 했는데 딱 솔직하게 들여다놓고 보니 간단한 이유죠. 내가 오른팔 왼팔을 잘라서 하나로 다시 인간을 만들어서 상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에 오른팔 왼팔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안타깝게 재생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분리를 해서 상장을 시키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이제 더 이상 카카오 게 아닌 거죠. 그들의 어떤 독립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카카오가 시총이 20조인데 카카오뱅크가 10조, 카카오페이가 5조. 당시에는 이 세 개 합산이 100조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떨어져서 나오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 한 2조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거죠. 지금 두산이 시총이 2조가 안 됐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회사가 상장이 돼서 2조 넘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시장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광기 주식시장이 미친 거죠. 지금 신고가네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잘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산 그룹주가 잘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로보틱스라는 하나의 이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급등하니 같이 로봇 테마가 불어버린 거죠. 이런 현상. 2차 전지 근데 이 로봇 테마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장본인 누굴까요? 누가 이 로봇 테마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저는 굉장히
외신가는 한 세력이 2차전지 공매도적 포지션을 한 2차전지 공매도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왜 2차전지는 떨어져야 되는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안 되니까 2차전지가 너무 좋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이미 세뇌가 돼 있는 사람한테 안 좋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들은 믿지 않거든요. 예. 주식을 팔 리가 없겠죠. 예. 뭐 유튜브 뭐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신앙처럼 주식이 마치 신앙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결국 심리죠. 그것도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내 마음이 믿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냐 어떻게 되냐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된 거죠. 주가가 25만원짜리가 50만원 가고 10만원짜리가 150만원 간 거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도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간단한 거죠. 그냥 주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휘발유를 부으면 더 활활 타오르겠죠. 그 활활 타오르는 촉매제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이제 로봇 테마주를 상승시키는 거죠. 얘를 급등시키면서 얘를 죽이니까 테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갔나? 환승했나?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이제 마포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공덕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는 거죠. 예. 지하철 타고 갔다가 나 지하철이 안전하고 좋은데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이 났대. 그럼 사람들 다 대피해서 버스로 갈아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위험을 만들어내고 불러일으키고 대신에 지금 버스 전용 차로가 도입돼서 굉장히 차도 안 막히고 편하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지금 날씨도 가을이라서 시원하니까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면 좋다라고 또 홍보 방송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벤트로 버스 V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지하철 안 타고 다 버스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버스에서 또 사람이 몰리겠죠. 그래서 또 비성적으로 버스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버스를 안 타던 사람들도 미친 듯이 타기 시작하고 버스 탄 사람들도 힘들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광풍이 불어서 또 주가가 비이성적인 현상을 좀 보이는 거죠. 그게 또 호재가 되는 거죠. 상승한다는 호재, 하락한다는 호재. 사람들은 주식은 돈은 상승하고 올라가고 수익이 나는 곳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냥 돈의 습성입니다. 가지 말아 해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주식을 보고 그냥 주식에 관련 없이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하락하고 손절하고 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올라가서 기쁜 심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떨어져 마음 아픈 이 공포의 심리, 이 두 가지 심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주식시장이 생긴 4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혼돈 속의 혼돈이란지.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늘도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십사 하고 내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주시장은 조정 국면, 적응 국면, 동행 국면, 과장 국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면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국면입니까? 레인돌 로열티스는 과장 국면인 거죠. 에코프로가 150만 원 올라간 거는 과장된 거죠. 에코프로라는 기업, 2차전지라는 기업이 다 좋습니다. 로봇 기업도 좋아요. 백화점 기업도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업이 어떤 국면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가 장미꽃이라는 걸 보고 지금 장미꽃을 펴라 누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 장미꽃은 다음 주에 핍니다 라고 왜 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월인데 그 장미꽃이 피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뭐지?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신인가? 이 사람은 장미에 대한 박사인가? 계절하고 상관없이 장미가 지금 가을에 피었어. 대단한데?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또 이 장미 피어라 했는데 10월 때 또 피었어요. 우와, 뭐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장미를 피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말 믿고 그 장미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그 장미는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온실 속에서 이제 시간 타임테이블을 완전히 자기 스스로 미리 맞춰 놓은 거죠. 씨앗을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키울 때부터 계속 온실에서 키워서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겨울에도 딸기 먹잖아요.
한겨울에도 여름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여름철 기후를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내용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한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워주세요 했는데 장미가 안 피는 거죠. 왜? 그 장미는 원래 타임테이블에 맞게끔 생장을 해왔으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산 주식이 이번에도 올라갈 것이다 올라갔고 다음에도 올라갈 것이다 올라갔는데 그 다음번에 또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왜? 그거는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과장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비이성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세를 내는 구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반복되게 그런 테마들이 형성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끝이 나면 이제 보시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이제 가을에 막 봄에 피었던 나무들, 뭐 여름 한창 우거졌던 숲의 나무들이 다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툭툭툭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안 그러면 겨울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겨울엔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자연의 섭리거든요. 주식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들의 히스테리가 결국에는 상승했던 히스테리가 하락하는 히스테리, 그런 급락을 또 유도하는 히스테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런 모든 국면들을 아는 기관 투자자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이 국면을 이용해서 또 이런 국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내다 팔고 던져버리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추풍 낙엽 떨어질 때 광풍 떨어질 때 미친 듯이 이제 파는 거죠. 손절하고. 이런 과정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400년 전 늘 있어 왔고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1000년 뒤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셋이 밥 먹고 행복하고 슬프고 그런 눈물 나고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계가 AI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물량도 있긴 하겠죠. 시스템 매매도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사는 물량도 있고 개인이 사는 물량도 있고 뭐 외국인이 사는 물량도 있고 외국인이 파는 것도 있고 개인이 파는 것도 있고 기계가 파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주시장에서 이 호가창에 아니면 이 차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이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지만 재밌기도 하고 재밌지만 즐겁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큰 실망감과 너무 큰 공포 아예 뭐 내 삶을 송두리째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감정 그런 심리들이 다 주식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 주식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이 2달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죠. 불과 2달 사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낭패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로봇주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게 부산 로보틱스가 상장된다 한들 당장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가게 모든 가게에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장에는 다 깔려 있는 로봇들이 갑자기 다 폐기하고 새로 신규로 로봇을 바로 깔 것도 아니고 이미 화나기라든지 일본의 유수한 로봇 제작 업체들이 이미 한국에 공장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다 깔아놨는데 우리나라 가게들이 갑자기 전부 치킨집이 로봇으로 바꾸고 그러면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대통령한테 또 탄원 씁니다. 그렇게 로봇이 그렇게 한 방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주식의 어떤 기대 심리가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바뀌면 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니까 화려하고 불꽃 쇼가 나오고 좋지만 그 불꽃 쇼가 끝이 나버리면 집에 돌아가는 여의도 지하철역 승강장은 인간으로 가득 차서 그냥 괴로운 시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인파가 지나간 곳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주식은 늘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걸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재무제표도 보고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도 투자하고 배당을 주는 기업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런 테마 쪽이나 이런 주식을 좀 경계하시라는 얘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얘기해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일매일 주식을 보면 이 주식을 보면 또 사고 싶고 많이 떨어졌네. 야 이거 2차전지 엄청 올라간다는데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로봇 테마주는 지금 주시장이 광풍이 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시 더 큰 광풍이 진짜 시총 10조 20조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들고 공장을 굉장히 크게 개파를 증설했죠. 예,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이 니까. 근데 문제는 로봇 수요는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수요가 확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가격 하나하나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지금 저변이 확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신약을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바로 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격적으로 2공장, 3공장, 4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근데 로봇을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을 막 증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그러냐면 환하기 다 잡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장 자동화 설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게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지금 로봇을 써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일반 집에서 설거지 로봇 기계 집에서 조리 로봇 기계는 쓸 리는 없거든요. 그럼 일반 가정에서 뭐 일반 조리점이나 음식점에서 쓴다는 거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역시 그렇게 쉽게 바로바로 매출에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식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